accroître notre dépendance à l'industrie américaine. Et donc il faut que nous, Européens, on investisse davantage pour nous... 네, 세 분과 이어가겠습니다. 김유진 MBN 아나운서, 양지민 변호사, 김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유진 아나운서, 저희가 네. 영상으로 좀 요약해서 보여드리겠지만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금 순방 중에 있어요. 그런데 맞습니다. 여기입니다. 누군가 손이 나와가지고 대통령을 밀었어요. 얼굴을 예. 밀쳤는데 이 밀친 주인공이 바로 누구예요? 영부인인 브리지트 여사였습니다. 예. 영상을 다시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자,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전용기 문이 열리고 마크롱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곧이어 빨간 솜에 팔이 튀어나와서 대통령의 얼굴을 밀쳐내는 모습 보셨습니다. 예.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태연한 척 바로 웃으면서 손을 흔드는 모습인데요. 잠시 후 이 빨간 솜의 주인공이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 누구였을까요? 나오겠죠. 네, 예. 바로 말씀드렸던 대로 영부인인 브리지트 여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눈에 띄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예. 대통령이 슬쩍 팔을 내밀었거든요. 이렇게 나올 때. 그런데 이걸 에스코트하려고 했던 건데 영부인을 예. 브리지트 여사가 이걸 보고도 좀 외면한 아. 채 난간을 잡고 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크롱 대통령이 오른손을 약간 네. 이렇게 이제 내밀었죠. 네, 예. 그랬는데도 이걸 이제 못 본 척하고 내려오신 거죠. 예. 이 장면은 동남아 순방 첫 목적지인 베트남에 도착한 순간에 포착이 된 건데요. 이 영상이 SNS를 통해서 빠르게 확산이 되면서 전 세계 누리꾼들이 이런저런 추측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이 탄 전세기가 이제 내려가지고 문이 열리면 그 밑에 기자들이 다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려오는 대통령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 순간에 저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크롱 대통령은 웃을 수밖에 없을 텐데 양지민 변호사님, 논란이 되니까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해명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마크롱 대통령이 영상 하나로 온갖 추측이 난무하는 상황인데 아내와 본인은 장난을 쳤을 뿐이고 이런저런 가설인데 모두 다 진정하라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네. 해외 순방길에 나서서 지금 이 전용기에서 내리기 직전에 부인인 브리지트 여사와 장난을 치는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사라지지 않자 예. 이 프랑스 대통령 관저인 엘리저 궁이 대통령과 이 부인이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웃음을 터뜨리면서 휴식을 취했다라면서 이건 친밀감의 순간이다라고 포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친밀감의 순간이고 장난을 쳤다라는 건데 조금 전에요. 베트남 순방 중에 정상 부부끼리 찍은 사진이 공개가 됐었는데 이게 사진이어서 실제로 이게 해석하기 나름이긴 한데 약간 마크롱 대통령이랑 부인의 준비가 안 됐나요? 약간 좀 간격이 떨어져 있는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장난친 거 맞느냐라는 또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지훈 변호사님, 예. 이걸 두고 선생님과 제자? 이런 얘기의 댓글도 있고 반응이 있던데 지금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사실 마크롱 대통령이 장난이다, 예. 친근감의 표현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한 국가의 원수인데 영부인에게 이 손으로 맞는 모습이 상당히 노출된 게 그게 이례적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예. 전 세계 누리꾼들이 과연 어떤 상황이냐, 도대체 진실이 무엇이냐 추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응을 보면요, 가정폭력의 희생 아니냐, 혹은 예. 가장 많은 반응은요, 선생님이 학생을 다루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한다. 예. 그리고 원래 선생과 학생 사이라 그런 건가? 이런 댓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두 사람이 원래 교사와 학생 관계였던 이 점을 알고 있는 누리꾼들이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왜 자꾸 선생과 제자 얘기를 하냐면 두 사람의 인연이 이제 저희가 알아볼 텐데 실제로 선생님과 학생 관계였다는 거죠. 두 맞습니다. 이 사제간의 러브스토리 하면 사실 우리나라에도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네. 난 선생이고 넌 학생이야. 이 유명 대사가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요. 그건 네. 드라마였지만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실제입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게 마크롱 대통령의 학창 시절이었는데요. 학교 연극반 선생님과 학생으로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예. 당시 마크롱 대통령이 15살, 브리지트 여사가 40살이었으니까 25살 차이인 거죠. 먼저 사랑에 빠진 건 마크롱 대통령 쪽이었다고 하는데 첫눈에 반했다고 해요. 오히려 마크롱 대통령이.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당시 브리지트 여사가 이미 아이 셋을 둔 기혼자였거든요. 예. 심지어는
브리지트 여사의 딸과 마크롱 대통령이 같은 반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정리를 해보면 마크롱 대통령이 같은 반 친구의 엄마와 뭐 나중이긴 하지만 결혼을 하게 된 셈이다라고 예. 볼 수 있습니다. 친구 엄마이자 학교 선생님과 결혼을 하게 된 건데 20살이 넘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마크롱 대통령의 부모 입장에서 누구라도 네. 이제 좀 반대했을 것 같아요. 저도 아들이 있는데요. 아, 아들 있죠? 네, 네. 제 아들이 만약에 나중에 그런다고 하면 저도 말려야죠. 네, 이 마크롱 대통령의 부모님도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심지어 처음에는 부모님이 이 아들이 사랑에 빠진 상대가 브리지트 여사가 아니라 브리지트 여사의 딸인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네. 두 사람은 이 모든 반대를 이겨내고 2007년, 그러니까 브리지트 여사가 이혼한 지 1년 만에 결혼에 골인하게 됩니다. 양 변호사님도 뭐 마찬가지 있는 건데 그렇죠. 아니, 당연히 반대를 했는데 결국에는 결혼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결국에는 결혼을 했어요. 그것도 결혼을 2007년에 했는데 이 브리지트 여사가 2006년에 이혼을 하고 바로 1년 후에 마크롱 대통령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당시에요, 마크롱 대통령의 이제 부모님께서 굉장히 반대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의 아버지가 심지어 브리지트 여사를 직접 찾아가서 당시에는 뭐 아이의 선생님이었겠죠. 제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만 참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참아달라. 했다고 하고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관계가 이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당시에 이제 파리에 거주하고 있던 게 아니었는데 마크롱 대통령을 파리로 유학까지 보내면서 두 사람을 떨어뜨려 놓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이제 유학을 안 가겠다라고 펄펄 뛰다 보니까 브리지트 여사가 직접 선생님이었겠죠. 유학을 다녀와라라고 설득을 했다라고 하고요. 예. 유학을 가서도 파리에 가서도 이후에도 전화를 이어가면서 두 사람의 연애는 이어졌고 무려 12년 동안 연애한 끝에 2007년에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예, 15살에 만나서 그러니까 30에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여기에 대해서 마크롱 대통령이 실제로 브리지트 여사를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2017년 5월 달 영상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Toujours présente et encore She's davantage, always sans present, laquelle je ne serais and pas she's moi. been even more present. And without her, I wouldn't be myself.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상황이 거의 드라마와 같은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이 러브 스토리가 상당히 화제가 됐겠어요. 맞습니다. 드라마로 실제로 만들어질 만들어졌어요?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예. 지난해 한 제작사에서 두 사람의 러브 스토리를 주제로 드라마를 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 6부작으로 계획이 됐는데요. 예. 지금은 각본 집필 단계라고 하는데 벌써 관심이 뜨겁습니다. 다만 이게 오늘 얘기가 나오니 불화설이 진짜라고 한다면 이게 좀 드라마의 결말이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이게 워낙 관심이 많은 사안이다 보니까 뭐 가상 캐스팅이라고 하죠. 누리꾼들 사이에서 마크롱 대통령 역할에는 배우 라이언 고슬링, 그리고 브리지트 역할은 줄리아 로버츠가 잘 어울릴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재 대통령과 영부인의 사생활을 드라마로 제작하는 것이 적절하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예, 실제로 마크롱 대통령의 부인이 이제 브리지트 여사 얘기를 하고 있는데 프랑스에서는 이른바 이거 핫하다고 표현하죠. 인기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에서도 그런데 한국에서도 마크롱 대통령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인기가 있고 인지도가 높은 인물입니다. 프랑스에선 더한데 가장 핫한 인물 중에 하나예요. 가판 때 이 호객용으로 내놓는 이 잡지가 있잖아요. 그런 예. 잡지들. 표지 모델로 등장할 정도로 최고의 셀럽이었는데 이 고교 남학생과 여교사 간의 이 사랑, 맺어진 이 두 사람의 20년 넘는 러브 스토리가 상당히 프랑스인들의 이 마음을 훈훈하게 자극을 한 모양입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러브 스토리 때문만은 아니고요. 대선 때도 마크롱 대통령의 득표에 굉장히 브리지트 여사의 역할이 상당히 컸습니다. 선거 전에 유세 현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물론이고 연설문의 원고 작성까지도 직접 돕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예. 사실상 이러니까 마크롱 대통령의 영부인을 떠나서 정치적인 조언자 역할까지 도맡아 한 셈입니다. 예. 근데 실제로 뭐 해명처럼 뭐 장난친 것처럼 이렇게 남편의 얼굴 저렇게 밀 정도면 성격이
좀 시원시원하다고 봐야 됩니까? 굉장히 시원시원한 성격의 네. 소유자로 프랑스에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본인이 굉장한 연상이잖아요. 결혼 당시에 마크롱 대통령이 30살이었고 본인은 64세였어요. 그러면 나이 차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프랑스에서조차도요. 그런데 본인이 이렇게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내가 영부인 되기에는 너무 좀 나이가 들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매일 아침마다 내가 남편과 식사를 하는데 나는 내 주름에 놀라고 남편의 싱싱함에 놀란다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내에서도 아니 본인의 어떻게 보면 조금의 페널티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감추고 싶을 만한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 오히려 이렇게 드러내놓고 화통한 성격을 내비친다라고 해서 인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고요. 실제로 이런 시원시원한 성격이 프랑스 국민들의 호감을 사로잡고 호감도를 높이고 이게 마크롱 대통령을 향한 표심에도 이어졌다라는 분석까지도 있을 정도고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저렇게 얼굴을 밀치는 듯한 모습이 공개되니까 많은 프랑스인들도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 저 김지은 변호사께서 잠깐 설명을 해주셨죠. 아무리 프랑스라고 해도 영부인이 저렇게 적극적으로 뭔가 국정에 관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은 조금 부정적인 여론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그런 여론이 좀 있었습니다. 대선 전부터 이 대선 캠프에서 연설문이나 TV 토론 등 이런 주요 사안은 반드시 브리지트 여사를 거쳐야만 결정이 된다 이런 불만이 쌓여왔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브리지트 여사가 마크롱 대통령의 문고리 역할을 한 거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마크롱 대통령이 당선 전부터 이 브리지트 여사에게 퍼스트레이디라는 공식 직함을 주고 사무실과 직원을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여론이 더 악화하기도 했는데요. 이 일부 국민들은 우리는 대통령을 뽑은 거지 영부인을 뽑은 것이 아니다라면서 반대 서명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